안녕하세요. 돈세상입니다. 미쳐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돈, 경제, 자본 이야기 계속해보죠. 자, 이번 영상 주제는 한국에서 전통적인 도전 성공은 이제 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전과 성공의 가스라이팅이 한국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 도전 성공은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유효한 방식입니다. 한국은 웬만큼 선진국이고 특히 교육이나 자본에서 선진국이 되었고 이 정도의 선진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모두가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결국 그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인 건데 문제는 타인들의 경쟁력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로 실패 가능성이 반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섬에 있습니다. 그 섬에서 계속 살아야 되고 거기에는 여러분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가졌어요. 많은 권위, 능력, 뭔가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왜?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판단할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가지든 말든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비교 대상이 없거든.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우리는 성공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그게 공부가 됐던 자본이 됐던 뭐 권력, 권위 뭐가 됐던 상관없이 남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남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남들도 학력 다 높아졌고 남들도 돈을 다 많이 가졌어요. 자,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남보다 압도적으로 더 위에 올라가야지만 성공인데 그 성공을 쫓기 위해서는 뭐가 커질까요? 바로 리스크죠. 위험이 커져요. 자, 문제는 이 다 올라온 상황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생기는 것이죠. 그 얘기는 까딱만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사고 미래에서 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목돈 좀 모으고 결혼하거나 해서 대출 받아요. 그리고 수도권의 변두리에 아파트를 삽니다. 그 사람들의 아파트가 2배, 3배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에서 미래면. 근데 강남에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죠? 자식이 어릴 때부터 절세 구간 내에서 꾸준하게 돈을 물려주고 그 다음 얘가 웬만큼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가 돈을 다 마련해서 그걸 자식과 계약관계를 통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자식 명의이긴 하지만 자식은 아무런 뭔가를 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부모가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명의 앞으로 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사죠. 그리고 전세 끼고 집을 산 그 상태에서 이제 세입자가 나가주면서 그 집에 대한 계약을 또 돈을 빌려줬던 그 부모가 자식과 계약을 맺으면서 자식은 아무런 내가 뭔가를 근로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닌데 사회에 딱 나와서 성인이 되니까 강남이나 서울에 10억, 15억, 20억짜리 집이 하나가 있죠. 그게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하는 그것은 이미 리스크가 제로에 수렴해요. 없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데 돈을 벌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죠. 반대로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더더욱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자, 당연히 평범한 사람들은 이 게임에서 불리해요.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나 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리한 게임을 하지 않고 유리한 게임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치고 박아서 뭐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자, 그건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해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아무런 생각 없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도전, 성공, 가스라이팅에 취해서 똑같이 하면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돈을 날려버리면 나도 힘들고 내가 가족을 꾸리고 있으면 내 가족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굳이 우리가 불리한 게임을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미국 주식 투자예요. 미국 주식 투자예요. 자, 이건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백테스트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과거의 거 아닙니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 논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부동산 가격이 왜 2배, 3배, 4배, 5배 될 거라고 믿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30년, 40년, 50년 뒤까지 해서 미래를 땡겨서 돈 땡겨서 네, 이자 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이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왔다고 현재부터 미래도 올라갈까요? 자, 이런 사람들과는 서로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미국 주식이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오직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가 한국의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서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게 우린 좋죠. 우리는 뭐 미국 주식 시장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미국 주식이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두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구조상으로 본다면 미국을 넘어설 국가는 비슷하게 올라올 국가는 중국이 있지만 미국을 넘어설 국가는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 이미 미국이 이미 게임에서 오래전부터 성공해 있었고 수많은 빨대들을 전 세계에 다 꼽아놨고 압도적인 지위, 자,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달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의 압도적인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서 위에 올라가기에는 선진국, 유럽의 선진국 중에서는 가능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미권에서도 없어요. 캐나다 그냥 미국에 빌붙어 사는 국가고,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었고, 그 다음 한국은 뭐 미국으로 인해서 이 정도까지 사는 것이고, 인도는 사실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동남아 그 정도 가능한 국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보면 유일하게 중국 하나가 있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러면 미국을 압도적으로 넘어선다. 자, 이 개념은 좀 힘들 거예요. 왜? 뭐 많은 것도 있겠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지위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그 정책입니다. 물론 지금은 또 이민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꿈꾸는 뛰어난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게 중요해요. 반면에 중국은 이 구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은 자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 뛰어난 아이들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지속할 수 없어요. 하나의 구조 속에서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이 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계속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특히 인재에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국 안에서 번식을 통해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외부에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재를 가져왔을 때 중국의 정치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이미 그 구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공하고 싶은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가죠. 자, 이게 중국과 미국이 절대적인 차이고, 중국이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재 공급에서 지금은 최고 정점이지만 중국은 아마 출산율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빠르게 몰락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미래에 지금 같은 좋은 인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는 불가능하고 중국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5년, 20년이 지나면 중국은 인구 구조상으로 밑에 붕괴하면서 위에 저 수많은 노인, 그러면 그걸 과연 어떻게 떠받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한 15년에서 20년 뒤가 인구 구조상으로 본다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사실상 중국 투자에서 돈들이 쫙 빠져나가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인도로 몰려가겠죠. 반면에 그때도 미국은 얼마든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그 구조를 계속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낮아지면서 미국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제 계속 성장을 하지만 가능성에 본다면 미국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중국 아니냐라고 전망했지만 전혀 불가능하구나, 인구 구조상으로 라는 걸 깨달으면서 미국은 압도적으로 그냥 지구를 지배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원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람들도 그냥 존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들으시면 돼요. 그냥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한국에서 치킨집 차리든지 뭔가 하고 알아서 살아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존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5년, 10년, 15년 뒤에 내 미래를 약속할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아니 불가능한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과거 오랜 기간으로 백테스트를 돌려봐도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요. 자, 그거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뭐냐? 젊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이트 얘기 나와서 돈세상. 자, 돈세상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소득이 많지 않은데 그냥 제가 월 250, 300을 버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래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라고 하겠지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능해요. 왜? 자, 일단 이건 뭘까요? 백테스트입니다. 백테스트에서 우리가 과거 10년 기준입니다. 긴 시간 아니죠. 지금 20대 초면 이제 여러분들이 30대 초에 마주할 미래예요.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입니다. 자, 30대라고 하더라도 40대에 마주할 수 있는 미래예요. 고작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저 2016년에 시작점이 얼마였냐? 만불입니다. 만불이에요. 만불. 여러분도 있죠? 저도 있죠? 뭐 만불 어렵지 않죠? 자, 만불 기준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연 단위로 만불을 집어넣습니다. 자, 내가 1,4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1,400만 원을 미국 주식 사고 그 다음 연 단위 기준으로 해서 매달 넣어도 되고 그냥 연 단위로 한 번씩 집어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미국의 QQQ 이건 QLD입니다. QLD. 그러니까 한 1.5에서 2배 정도로 구성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을 추구한다. 물론 이제 한 배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지만 자, 미국의 기술주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레버리지가 있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술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높은 기대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 한 배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미국의 한 1.5배 정도로 구성을 하고 1.5배에서 2배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 자, 처음에 1,400만 원이에요. 그다음 매년 1,400만 원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 집어넣은 돈은 얼마죠? 뭐 1억 4천이겠죠.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매년 1,400만 원씩 1억 4천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자, 백테스트 기준으로 저기 보시면 6만 4천 불입니다. 죄송합니다. 64만 불입니다. 64만 불이면 얼마다? 8억 9천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1년에 1,4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어렵나요? 1,400만 원 저축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저 1,400만 원만 1년 동안 매년 꾸준하게 저축을 했는데 미국 주식으로 10년 되던 해에 여러분들은 8억 9천이라는 금액, 평가액을 보실 수 있어요. 놀랍지만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에 1,400만 원씩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딱 10년 지난 30 초반에 여러분들은 8억 9천이라는 금액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전 지구로 본다면 1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거의 0.001% 수준이에요. 그나마 선진국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조금 낮지만 후진국에서는 거의 말할 것도 없고 지구상으로 봐도 한국에서도 10억이라는 돈은 거의 상위 8%, 7% 이내입니다. 요즘 부동산 평가액이에요. 평가액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건 현금이에요. 오늘 저녁에 내가 다 매도를 해버리면 이 거래일 뒤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8억 9천 9억이에요. 물론 이제 매도를 하면 그 해 세금은 내야 되겠죠. 다음 해에. 그럼에도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청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5억씩 10억씩 투자해서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주식도 결국은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도 저도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 주식에 집어넣는 시간, 절대적인 금액 곱하기 시간은 엄청나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걸 미국 주식에 집어넣을 때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특히 청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해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주식 넣을 수 있잖아요. 더 그러면 적게 넣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 자, 요거 보시죠. 이건 24만 불입니다. 자, 똑같은 거예요.
10년, 과거부터 현재까지 딱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동일한 금액을 매년 넣었을 때 24만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를 계산했을까요? 월 기준 50만 원입니다. 자, 앞에 건 월 기준 140 정도예요. 근데 130, 140을 매달 집어넣는 건 아니죠. 90 얼마겠네요. 근데 그것조차 100만 원 정도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월 50, 진짜 이건 더 이상 양보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월 50을 여러분들이 저축하거나 하는 게 힘들어요? 그 정도면 솔직히 제가 책임을 못 지겠어요. 그럼 가십시오. 가서 딴 데 가서 그냥 도박을 하든지 코인을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약속 못 드립니다. 그 정도도 힘든 분들은. 근데 우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한 달에 한 200, 250 벌어도 한 50만 원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쓸 거 다 쓰면서도.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괜찮으면 오피스텔을 살아도 한 90만 원, 100만 원 내고 거기 관리비 내고 한 100만 원 초반. 그다음에 먹는 거 한 50, 60 쓰고. 그다음 다른 사람 크게 만나지 말고 그냥 소소한 취미 가지고 그래서 한 200 초반 정도까지 쓴다. 그러면 한 250, 60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나머지 50, 200은 다 주거비부터 해서 다 쓰고 그다음 한 50 남는 거 미국 주식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현실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걸 우리가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자, 50만 원 여러분들 저축할 수 있죠? 50만 원을 월 기준으로 매달 주식을 살 때 계산입니다.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10년을 하면 어떻게 된다? 24만 불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24만 불이 오늘 기준으로 3억 3천입니다. 자, 월 50이면 연단이 60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10년 동안 집어넣은 돈은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게 3억이 넘을까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젊은 여러분들이 집어넣은 그 시간에 대해서 미국 주식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을 믿고 긴 시간을 집어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신 그 절대적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절대적인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준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우리는 그저 조금 남는 돈에 가치해서 미국 주식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 보내준 것에 대한 보답을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작 여러분들이 6천만 원밖에 집어넣지 않았는데 미국 주식은 그걸 3억 3천으로 돌려줍니다. 현금 3억 3천만 하더라도 강남 가서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강남에서도 현금 3억 바로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소수예요. 내 돈 말이에요. 회사 돈 말고 우리 헛소리 하지 맙시다. 회사 돈 그건 지 돈 아닌데 이제 한국은 이제 회사 돈도 자기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이상한 나라인데 엄밀하게 보면 회사 돈은 그냥 회사 돈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내 계좌에서 3억 있어서 바로 그냥 3억 내 원하는데 바로 할 수 있다. 자,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편의점 알바하면서도 월 50 정도 미국 주식에 꾸준하게 저축하면서 20대 시간을 다 보냈을 때 20대 초반부터 해서 30대 초반까지 딱 됐을 때 여러분들 통장에는 3억 3천이 찍힙니다. 앞에 얘기했던 월 기준으로 130만 원, 140만 원을 아니죠. 월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집어넣는 그 정도만 하면 사실상 거의 노후에 돈 걱정이 아무런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20대부터 30대까지 그렇게 딱 했을 때 나머지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돈 걱정 없게 해줄 수 있는 8억 9억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 20몇 % 하더라도 그거 빼고 해서 한 6억 이상이 남죠. 현금 6억 7억이 그냥 통장에 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언제다? 20대 초반에 이렇게 시작하면 30대 초반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낮춰도 상관없어요. 50만 원 부담된다, 30만 원, 20만 원 괜찮아요. 이번 달에는 내가 돈이 좀 없다,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습관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돈을 무조건 미국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습관,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습관,
그래서 이번 달에는 50이다. 이번 달에는 좀 적네. 30이다. 이번 달에는 좀 여유가 되네. 한 100만 원 남았네. 그거 또 미국 주식에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바꾸고 집어넣고. 자, 이렇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간을 넣어주면 미국은 어떻게 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넣어준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수익으로 무조건 돌려줍니다. 왜? 미국은 기술에 대한 존중이 엄청난데 그 기술을 그 정도까지 키우기 위해서 바로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에서 상당수가 미국 주식 시장을 통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당연히 투자를 받지만 그 투자가 일정 이상 갔을 때 무조건 상장을 하고 그 상장을 통해서 위험을 바탕으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구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주식 시장에 들어왔을 때도 다시 올라가기 위한 동력이 투자자들이에요. 주식 시장에. 그래서 그들이 많은 시간을 꾸준하게 넣어주면 미국은 무조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완벽하게 해줘요. 자, 이런 똑같은 관점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10년 집어넣으면 어떻다? 과거에 1,000만 원 집어넣으면 딱 10년 뒤에도 1,000만 원 주죠. 네, 제정신 날렸으면 한국 주식은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고 공부를 많이 해도 적게 해도 괜찮고 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절대 여러분들의 청년이라고 하면 몸을 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운동하고 절대 다치지 말고 사고 나지 말고 부상 당하지 말고 어디 잘리지 말고 장애되지 말고 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고 내가 몸만 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몸만 성하면 몸만 성하게 편의점 알바 10년 하면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 한국에서 위험한 일 하지 마십시오. 한국은 안전에 대한 보장이 미개한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몸을 다치지 않는 평범한 일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부터 남는 돈 5만 원, 10만 원 QLD를 사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에요. 그게 기술의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이건 뭐 언제 넣어라, 뭘 해라, 뭐 제약이 될 것도 없고 그냥 남는 돈 조금 달러 바꾸고 네 QLD 집어넣고 QQQ 집어넣고 이번에는 좀 재밌네 QQQ 집어넣고 이렇게 살면 돼요. 이걸 생활화하십시오. 생활화하십시오. 마이너스가 됐다 내려갔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생활화하십시오. 어차피 나는 이거 10년 15년 뒤에 찾는 돈이야 없는 돈이야. 근데 얼마니까 볼까? 좀 내려갔네? 그럼 또 집어넣어야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자 집어넣고 올라갔네? 올라갔네? 10년 뒤에 내 미래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 돈은 계속 묻어두고 넣어둔다. 내가 10년짜리 적금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도의 돈을 돌려주는 적금은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채업자도 이 정도의 돈 회수는 못해요. 근데 아무런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보장한다? 미국이 보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화 기반으로 간접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왜? 원화 기반의 가치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15년 지나는 과정에서 원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원화 기반으로 절대 미국 주식을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돈을 번다라고 착각하지만 원화 기반으로 여러분들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직투를 하셔야 되죠. 요즘 직투 쉽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권 계좌를 만들고 요즘에는 심지어 뭐 토스뱅크 같으면 토스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해. 거기서 증권이 있다가 계좌도 있고 계좌도 다 관리하면서 이쪽으로 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편해. 그러니까 토스 같은 거 해서 그냥 거기에서 수수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수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돈 집어넣고 하는 이게 편해야 돼요. 매수가 편하고 돈을 집어넣고 바로바로 증권 계좌로 집어넣고 그걸 바로 사는 그럼 달러로 바꾸고 이게 편해야 돼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키움 계좌 뭐 미래에셋 계좌부터 시작해서 계좌가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 계좌가 수십 개예요. 근데 토스뱅크를 쓰면서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와 이게 사람이 편리해져 버리면 불편함을 못 해요. 그래서 뭐 토스뱅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기술적으로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몸 안 다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무조건 5년 10년 뒤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리스크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살면 돈이 몇 배씩 불어나요.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던 돈이 좀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내가 편의점을 알바를 하던 뭘 하던 적어도 10년, 15년 뒤에 여러분들은 네 최상위, 한국에서 자본으로 현금으로는 최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미리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0대고 19세에 이걸 봤다?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30대에 봤다? 그래도 괜찮아요. 40대에 실현 가능하니까.
50대에 봤다? 그때까지 뭐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50대, 60대도 같이 가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의 미래 돈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국에서 돈을 모으고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내가 사업을 하는 그 행위를 이제 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서는 없애야 돼요. 한국에는 자영업 폐업률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에서 목돈 가지고 창업하러 들어간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 뭔가를 투자한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도전 성공,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에서. 그건 시간이 갈수록 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도전했다가 돈을 날리면 다시 밑바닥 제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힘들어가고 일할 때는 없어져요. 즉 한국의 기존까지의 그 방식은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적은 돈을 꾸준하게 집어넣어 놓으면 자, 돈이 아니고 바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한다라는 그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대단한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진짜 공평한 세상이 되고 10년, 15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미국이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공부하고 이거 성공하고 저거 성공하고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번 시험 붙어야 되고 이 자격증을 따야 되고 거기에 위해서 악착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남 짓밟고 위에 올라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웬만한 성공한 이들보다 더 좋은 결과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일수록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삶의 기준으로 그냥 아예 밑바닥에 깔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몸 다치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다고 스트레스 너무 받을 필요도 없고 적당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삶을 즐기게 되죠. 삶에서 행복을 찾게 되죠. 그 삶의 행복을 찾으면서 즐기면서 그저 시간이 가면 미래는 저 미국의 치열한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집어넣으면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미리 이걸 깨닫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정말 소중한 젊은 청년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앉혀놓고 이걸 정말 그들이 완전 세뇌될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이 얘기예요. 이걸 기존의 그 소파 채널에서 종종 했고, 근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결이 다르니까 이제 이걸 떼서 이 돈세상이라는 채널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너희들이 기술이 없어도 되고 학력이 없어도 된다. 성실하고 몸 안 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 돈에서는 한국에서 최고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무리하지 말고 절대 몸 다치지 말고 위험한 일 하지 말고 평범하게 삶의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그저 시간만 지나면 미래는 발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마 이 돈 세상에서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즐기십시오. 됩니다. 고맙습니다.